다큐 리뷰 100가지 위대한 발견 그 네 번째입니다. 9편 중에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지구과학인데 지구과학에서는 이제 12개가 선정이 된 거죠. 그 첫 번째가 지구의 핵이라는 거죠. 1980년 3월 워싱턴 DC 세인트 헬렌산에서 작은 지진이 감지되면서 히로시마 원폭에 500배 이르게 화산이 폭발한다. 당시에는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지 못했다. 지진학자 리처드 골던은 지진기를 분석하다가 진동이 장애물에 걸려가지고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핵이 존재함을 밝혀낸 거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구 내 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덤은 핵이 있다는 것만 알았는데 잉겔레만이 이제 그 1930년 지진의 속도에 대해 연구하다가 지진의 속도가 지구의 중앙 부분에서 늦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핵도 내 핵과 외핵으로 이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었다. 이런 사실을 알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구 중심의 온도는 7,000도 정도가 되는데 이 옛날에 그 충돌할 때 그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돼갖고 지구 중심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 밀도가 가장 큰 철이 중심을 구성하고 밀도가 낮은 물질은 지각을 구성했다는 거죠. 여기 그림을 보면은 핵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내핵과 외핵. 빨간 게 내핵이고 이제 주홍색이 외핵이고 멘틀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두 부분으로. 그 밑에 있는 게 그 하위 멘틀이죠. 로우어 멘틀이고 윗부분이 어퍼 멘틀, 상위 멘틀이죠. 멘틀도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대륙이동설이죠. 알프레드 베게너가 화석 그림을 보다가 다른 대륙에서 같은 동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제 보니까 세계 모든 대륙이 한때 하나의 거대한 대륙을 형성했으며 결국 대륙 이동이라는 과정에서 분리되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죠. 베게너의 이론은 빛을 보지 못하고 이제 사장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대륙 이동설이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해저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유보트가 바닷속을 휘젓고 다니자 이를 추적하기 위해 음파 탐지기를 발명을 한 거죠. 해리스는 수심 탐지기를 발명하여 해저의 구조를 알아내고 대서양에 해저가 벌어지고 있음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베게너의 대륙 이동 이론이 해저의 확산 결과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저에서 마그마가 올라온 거죠. 마그마가 올라와가지고 양쪽으로 쭉 갈라지죠. 그러면서 이제 쭉 퍼져나가면서 이게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죠. 이걸 서브덕션이라고 그러는데 마그마가 올라와서 이 새 해저면을 형성하면서 기존의 해저면은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결국 이게 대류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게 이제 해저 확장설이고, 다섯 번째가 이제 판구조론인데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의 표면은 연결된 몇 개의 판으로 나뉘어져 있다. 지구의 가장 바깥쪽 레이어의 암석판은 7개의 크고 단단한 조각으로 나눠져 있다. 그런 얘기죠. 이 판들은 서로 다른 방향과 속도로 움직이며 충돌하여 당기고 밀어내어 판 경계에서 화산 및 지진과 같은 현상을 일으킨다. 캘리포니아 해안가를 가보면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들어가면서 화산이 발생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태평양판이랑 이 아메리카 쪽에 그 판이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대륙권과 성층권. 그러니까 이제 이 대기에 관련된 거죠. 앞에 5개는 이제 지구 그 자체에 관련된 거지만 여섯 번째는 그 위에 대기에 관련된 거죠. 그 무인풍선에 배치된 과학 장비의 도움으로 레옹 드보르가 대기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 레옹 드보르는 기온이 약 7마일까지 꾸준히 감소하지만 고도가 높을수록 일정함을 알아냈다. 200가지가 넘는 풍선 실험을 한 후에 그는 대기권이 대륙권과 성층권의 두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주장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륙권이 여기 보면 구름이 이렇게 있고 이게 번개도 치고 하잖아요. 여기 기구들, 비행선 같은 거, 비행기가 오고 여기 다 대륙권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대륙권 위에 이제 성층권이라는 게 있죠. 성층권에서는 이제 대륙권에서는 기온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성층권에서는 기온이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그 중간권이라는 게 있죠. 중간권에서는 또 기온이 많이 내려갑니다. 쫙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온도권으로 들어가면 기온이 또 막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외기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온도권, 외기권. 외기권에 이제 인공위성도 있고 쭉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주 복사선입니다. 1912년 오스트라이 사람인 헤스가 열기구에서 17,500피트로 이동하여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사선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한다. 더 많은 실험들은 그에게 복사선이 우주에서 오는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1936년 노벨상을 받았는데 나치로부터 미국으로 탈출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우주선의 대부분이 양성자이며 따라서 양전을 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헤스는 히로시마 방산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이것도 이제 그 대기권에 관련된 얘기죠. 여덟 번째, 지구의 자기장입니다. 브루네스는 화산 활동으로 생긴 용암들을 그 용암들이 지구의 자기장에 따라 모양을 형성하는데 철 입자를 지닌 용암석 중에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용암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구의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었다. 바뀐 거 아니냐. 그 조사를 해보니까 30만 년마다 자기장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그의 발견이 과학계에 받아들여지기까지는 거의 50년이 걸렸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주기적인 빙하기. 19세기 초에 위도가 낮은 곳에 있는 바위와 위도가 높은 북쪽에 있는 바위의 모양이 같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똑같은 바위가 있느냐 보니까 빙하에 의해서 북쪽에 있는 바위가 남쪽으로 밀려 내려갔더니 그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빙하기가 있었구나. 유고의 과학자 밀란코비치는 공전궤도의 모양이 10만 년마다 변하고 4만 년마다 지축의 각도가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공전궤도가 변함에 따라 기후가 변하고 빙하기가 온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거죠. 아홉 번째가 이제 그렇고, 열 번째가 지구온난화. 노스캐롤라이나의 국립기후자료통계센터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이제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꾸준히 증가해서 30% 이상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구온난화가 되는데 그게 이산화탄소가 원인이냐? 약간 이제 아직도 이제 서로가 의견이 엇갈려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기후온난화로 지구의 그 이상기후가 나타난다는 거죠. 열 번째고, 11번째는 이제 지질학적 변화인데 찰스 라이엘이라는 사람이 암석을 조사하다가 암석 하나하나가 그 자신의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다. 그 암석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지구가 변화된 그 내용이 역사가 기록된 거죠. 지구는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자기와는 천천히 움직이는 힘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1833년에 지질학의 원리라는 책을 발간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질학계의 이 찰스 다윈이라고 이제 불렸는데 찰스 다윈이 라이엘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 진화론을 주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12번째는 방사능 연대 측정입니다. 1907년 버트람 볼트우드는 방사능 원소가 붕괴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거기 항상 납이 남아있음을 알게 된다. 암석에 남은 나비양으로 암석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그래서 발견한 거죠. 그의 관찰과 계산에 따르면 지구의 나이는 22억 년이 된다. 1950년대 들어와서 지구의 나이가 거의 2배라고 밝혀졌지만 이 수치는 그 당시에 생각했던 나이보다 급격히 증가한 수치였다. 방사능 연대 측정으로 소행성 충돌 연대와 동식물이 대량 멸종된 연대가 일치함을 알 수가 있다. 요 그림을 보면은 이 한 번 이제 반감기 되면 이거 첫 번째 이제 그 반감기죠. 두 번째 또 줄어들면은 이 두 번째 반감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이 이제 2분의 1이 됐다가 2분의 1이 2분의 1이가 4분의 1이 되죠. 4분의 1이 됐다가 또 4분의 1에서 또 2분의 1은 8분의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4번이 지나면 16분의 1이 남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연대 측정을 해가지고 이 모든 걸 지금 이걸로 해서 그 화석이고 뭐고 이런 나이를 다 추정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것이 지구과학에 대한 12가지의 위대한 발견입니다.